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반등을 만들면서 돌아왔고요. 페퍼 여기나 업금 역배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LG가 좀 됐으면 좋았는데 아쉽고, 정관장이는 우리가 페퍼랑 엮든 뭐 업금이랑 엮든 페퍼 프레는 확실히 가져갈래 했었죠. 페퍼의 1등이 전혀 저는 완전 어색하진 않습니다. 왜? 저번에 도공전도 그랬었고, 현대건설전도 우리가 페퍼 오바를 가서 그렇지 프렌하고 옆에 갔었으면 강승부터 5배가 들어왔던 부분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LG 이기고 소백 이기고 뭐 못하고 하나원도 못하고 맞지? 기억나지? 그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은 절대 사수 요 밑에 보이지만은 배당은 씩씩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많던데 어떻게 방장이 참가를 해야 되나요? 참가를 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니 스포츠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제 유튜브 산타NC를 클릭을 해서 가입 버튼을 해서 루돌프 올인원 가입을 하시고 게시물을 눌리면 이렇게 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숲TV에 와가지고 후원을 여기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방송을 안 할 때 후원을 하고 싶다, 다시 보기에 아무 때나 후원을 해놓으시고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체크를 대고 계속 보내드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간은 여기 원래 그런 거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원래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주간은 맞춰도 못 맞춰도 원래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배역배 타령하지 말고 다 섞어서 가야 되는 게 국내 경기입니다. 자, 갑시다. 서울 삼성하고 울산 모비스다. 일단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초반 페이스가 지금 최근에 거의 뭐 4년 동안 꼴찌를 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페이스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서울 삼성하면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이 오히려 1등이야. 공격 레이팅도 1등이고 속공도 1등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원들을 데리고 왔죠. 이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성모 같은 경우 원래 작년에 그나마 사람 역할 해주던 게 최성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콜슨에다가 칸터에다가 구준이라는 선수도 필요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너무 따로 놀고, 그동안에 용병들 보면 몰빵이잖아. 코번도 그렇고 뭐 용병들이 보면은 자기 혼자 노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연은 아니고 이대성이는 지난 시즌 지난 경기 때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이 경기 출전이 불투명해요. 근데 서울 삼성이 이대성이 없는 거는 항상 제가 서울 삼성 지금 5년째 얘기하던 게 뭐야? 그래도 주전 가드가 있어야 되고 볼 핸들러가 사람 새끼 MVP 출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 경기가 득일까요? 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쌤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해라고 물어봤으면 대답해란 소리예요. 음? 물어봤으면 대답해란 소리예요.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야. 득이에요, 실이에요? 이대성이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100% 좋죠. 맞죠, 형들아? 왜? 그,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있는 게 낫지만은, 한 번씩 안 나오는 것도 볼이 잘 돈단 말이야. 실제로 지난 경기 때 볼이 좀 더 잘 돌았거든. 근데 계속 안 나오는 건 안 되고 한 번씩은 나와줘야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약간 비빔면 같은 존재라고. 다 안 나오면 또 이동엽이 튀어나오고 이간이가 또 탐욕을 부리고, 이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혹 한 번씩 영웅 기질을 하고 또 잘하는 경우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골고루 밸런스 있게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란 말이야. 알겠지? 실제로 볼이 잘 돌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투로 먹고 살고 무한 3점이잖아. 거의 이제 골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간이는 리딩하고 이제 말아먹고 좀 고참 치고는 좀 들뜬 모습이 있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공격적으로는 좀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팽이 슛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터 나는데 팽이 도로로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서울 삼성이다. 그다음 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뭐 영진이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 해먼즈가 중요하겠죠. 해먼즈는 공격에 대해서는 뭐 팀이 바뀌더라도 뭐 지난 경기 23점 11리바운드 해가지고 했지만은, 앨런슨이 확실히 이제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승현이나 팀 디펜스가 잘 막아준다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KT에 있을 때는 다른 선수들이 다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모비스한테 좀 안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프리롤을 맡겼으나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해먼즈의 수비의 단점에 대한 수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이즈가 그 앨런슨이나 마레이나 원이나 이런 선수는 확실히 이 그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체급 차이가 분명히 있는 선수잖아, 그지? 테크니션 맞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물론 잘 막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울산 모비스가 안 좋은 게 뭐냐면 나- 자유투가 안 좋아요. 근데 함지훈 그거 빼고는 자유투가 지금 천재적으로 급격히 다운되는 넣어줄 때 못 넣어주다 보니까 벌릴 때 조금 더 못 벌리는 경향이 있고 따라갈 때 조금 한 번 더 공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게 모비스. 그래서 뭔가 접전의 결과들이라든지 시원한 결과들이 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핸디는 상관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저득점을 보진 않겠죠. 왜? 모비스가 뭐 LG전이라든지 뭐 DB전이라든지 예상대로 DB 많이 하고 또 나왔잖아 결과가 그지? 지금 물론 73대 76 겨우 이제 150 기준에서는 언더가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경기들이 삼성 어차피 야투 가지고 당연히 먹고 사는 팀이고 모비스도 인사이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함준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지금 수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비까지 다 해버리면 코트 밸런스가 안 맞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리고 어쨌든 장재석이도 KC를 가면서 그 부분도 누군가는 메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드럼이 있잖아 서드럼이 드럼이도 이제 원래 정통 포인트 가드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많은 걸 가져갔을 때 극복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모비스는 가드 자원은 많아. 옥존이라든지 명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동준이라든지 김건아라든지 많은데 특별하게 한 명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포인트 가드. 아무리 지금 현대농구가 그 뭐야 그 분업화가 많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국농은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 좋은 순위를 내는 건 당연히 포인트 가드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KBL은 더더욱이나 알겠죠? 그 다음 용병. 물론 여러분들 용병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겠지만 용병이 따로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주전, 야전, 사령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용병이라 생각을 하거든. KBL을 지금 97년도부터 본 입장으로서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 경기도 기억하죠. 조동현 감독이 있을 때도 그때는 우석이도 있고 모비스가 플레이오프를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잖아. 삼성 만나면 꾸역승도 있고요. 연장한 것도 있고 특히 잠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 삼성이라는 팀도 지금 5승 5패에서 5위까지 올라왔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봐야 좀 신뢰가 가는 거는 맞긴 하죠. 왜? 그거는 4년 동안 꼴찌나 거의 이제 뭐 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뢰적인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럼 평소 같았으면 제가 나사프하고 R하고 이런 것들은 안 가는데 오늘은 선택하기가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선수에 대한 설명 크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나사프하고 이 와으라는 선수 자체는 일단은 나사프 같은 경우는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누수가 있다고 반대편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의 무승부 승점도 먹기 힘들고 이게 챔스 엘리트거든요. 엘리트인데 그냥 버리는 게 맞습니다. 못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마지막에 후반쯤에 뭐 반등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경기를 보고 그다음에 자국 리그의 경기를 본다면 대패 비중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면 대승도 있고 대패도 있고 이러면 뭐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근데 대패 아니면 우승부 거의 뭐 노잼 경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점 자체가 15점, 거의 뭐 수비라면 완전히 붕괴됐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 자체도 지금 경기는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사프의 역배나 프렌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와으르 같은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높게 생각하는 선수들은 팀들은 알 나스르, 알 사드, 요 팀들이 거의 이제 주로 잘하는 팀이긴 하죠. 근데 알 와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약간 다크호스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팀들이 있죠. 강 축구 리그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알 와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75에 한번
그 일반승도 건드려 볼 만하고 그다음에 헨승도 갈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바 왜 오늘 월요일이고 그런 경기들이 묶어서 갈 예정이잖아. 이거 뭐 배당도 작아버리면 안 가니면 못하니 부분이니까. 근데 갈 게 없으면은 느바만 가고 주간만 설명하고 단포는 안 가고 분석만 드려야죠. 왜? 억지로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죠? 왜? 돈 귀하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이게 와우가 일단은 2골 정도도 기본적으로 나와서 헨승에다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사프는 지금 긍정적인 기대가 없고 긍정적인 멘트를 안 뱉었지만 언더 볼 수는 없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알도와의 경기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하는 이런 안 가는 경기들은 불확실하거나 확실한 게 많이 없거나 아니면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 봤는데 별로 와닿는 게 없다 이러면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자, 트락토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을만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두 팀을 비교해서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약간 아까 그 팀이랑 반대로 아까 그 뭐야 그 팀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그 나사프랑 반대로 아예 지금 거의 뭐야 지금 흐름 완전 좋습니다. 삼성 연패 리그도 그렇고 거의 지지 않는 부분이고 일단 좋은 건 수비가 되게 안정적이라는 부분들이고 국제적인 이제 경기 클럽 대항전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트락토르예요. 그리고 트락토르 같은 경우는 ACL 전문가들 있죠. 이제 평가를 하고 막 기자를 쓰고 그런 부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있는데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알쇼르타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팀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여기도 거의 뭐 1점 먹은 게 지금 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올 수준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봤어요. 알가라파 경기라든지 그다음 알이티아드 경기를 봤을 때도 여기 올라올 팀은 아니고 일단 수비 자체가 지금 여기 올라올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오늘 뭐 일반승만 가는 것보다도 헨승을 쳐서 오늘 전체적으로 배팅 자체가 느바까지도 뭐 좀 크게 가는 게 크게 가서 뭐 2포를 잡아서 4, 5배를 가든지 아니면 헨승을 써서 붙임식으로 가져가든지 요렇게 배팅을 쓸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이런 걸 안 가져오잖아. 가져오고 방장 이야기할 때는 항상 여러분 기교슈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그거랑 트락토르랑 그 다음에 그 알와우도 쳐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다만 근데 언어반은 저득점을 봅니다. 트락토르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트락토르도 헨승을 잘하는 팀이긴 한데 헨승은 보통 우리가 오버가 많이 뜨는 편이잖아. 근데 헨승 치고 언더가 많은 팀은 좀 희한한 팀 아닙니까? 그치? 그게 트락토르기 때문에 오버는 좀 그렇다. 그건 리그전이든 클럽 대항전이든 그런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수올라하고 제노아. 그러니까 배당 신경 쓰지 마세요. 배당을 신경 써버리면 배팅 아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수올라하고 제노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무승부 경기고 프렌을 따먹을 거냐 1.46, 1.4 메리트는 항상 여러분들 제가 2번, 3번 고민해서 좋으면 써라고 했지 1.4를 쓰는데 막까지는 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저득점에 대한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사수올로가 방금 경기를 좀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겠죠. 5경기 때 3승 1무 1패 캐주 좋은 부분 보여주고 있고 좀 필드를 넓게 쓰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결과는 무승부가 많고 지금은 이제 최근 경기는 3승 1무 1패지만은 거의 뭐 1대1 경기 약간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 수원 FC하고 대구도 결국 무승부가 떴잖아요. 그래서 무가 좀 많은 약간 대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사수올로로 볼 수가 있고요. 제노아 같은 경우는 좀 최악의 결과니까 방장님 반대를 보거나 사수올로를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비에이라 감독이 사임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처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비비이고 승점 쌓기에 몰두를 할 거고 그 다음 감독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도 좋은 부분들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제노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프렌 따먹을 거냐 안 따먹을 거냐 세포를 가는 용도의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맞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썬더랜드 경기 빼고는 나머지는 터치를 안 할 예정입니다. 썬더랜드하고 에버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배당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가끔 또 잘못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승행승 있죠. 이건 5배면 많지 않습니까?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반은 찍을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게 이제 한 경기 덜 치른 게 좀 이득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썬더랜드는 이번 시즌 가장 지금 최고의 시즌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9라운드까지 승점 한 18점을 했던 기록은 팀 역사상 없었던 기록이에요. 팀 이제 그 팬들은 열정적이긴 하지만 성적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첼시 원정으로 또 뭐 멀리 볼 필요도 없고 2대1 거둔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팀이 탄탄한지 볼 수 있는 요소죠, 그죠? 뭐 맞죠? 뭐 좋은 거 다 얘기해야 되고 뭐 강팀 뭐 돈지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율도 좋기 때문에 보고 그다음 윌슨 이시도리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키플레이어에서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에버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좋다가 시즌 초반에 반짝했다가 가라앉은 모습이고 토트넘 상대로 또 그 5골이나 먹히는 이런 부분들 생겼죠. 시티하고 토트넘 상대로. 그리고 이제 상대가 이제 그릴리시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오다 보니까 공격이 완전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도출을 하고 있어요. 그릴리시만 막아버리면 경기를 안 풀리는 에버튼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때도 있겠죠. 감독이 뭐 전술을 가져온다든지.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당도 원래 썬더랜드 쪽으로 일단 생각을 했는데 썬더랜드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5.10이 좀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핸승이 보통 5.10까지는 잘 안 주잖아요. 강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기본적인 자체가 에버턴도 지금 분위기 좋은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딱 벙찌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승점을 쌓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썬더랜드라든지 제가 말했죠. 왼쪽에 돼 있죠. 그죠? 씩씩하게 가야지 맨날 조급하게 하고 경기를 배당 작은 것만 가져가려 생각하면은 평소에 맨날 그거만 먹다가 끝나는 거야. 이게 S 돼 있는 거 보니까 단폴도 되네요. 그래서 5.10 한번 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고 일반승도 충분히 쓸만한 경기다. 그 나머지 경기들은 축구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자 로또 와이어 옆에 보는데 크게 상관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 나올 거면 안 나오고 나올 거면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불러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갈 거예요. 주간이랑 10시 거 넣어가지고 좀 오늘 경기 결과가 굳이 단포를 뽑고 하려면 이제 쇼 하려면 맞죠? 또 쇼 할 거 아니에요? 단포를 해가지고 뭐 별 박아가지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길더라도 하루 넘어서 볼 거고 그다음 축구랑 뭐 느바랑 섞어서 한 조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느바 뒤에 거 2개 해가지고 그렇게 갈까? 평소에는 남발이 없죠. 이건 남발은 아니죠. 기본적인 배팅을 하는 건데 저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브루클린하고 미네 18.5하고 229.5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네 같은 경우는 브룩 같은 경우는 뭐 결장이 없죠. 마틴, 토마스, 테런스맨, 포터, 그다음 클렉스턴이고 브루클린은 항상 옛날에 디니디 어빙부터 해가지고 벤 시몬스도 마찬가지고 그 핸들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았던 팀이죠. 당연히. 그리고 프렌을 잘해내도 프렌은 작년 시즌 말미에 잘 뽑아먹었던 팀이고 그다음 마엔 당한 적이 있는 것도 아실 거고 그다음 미네가 이제 못 믿어서 마엔을 못 가겠다 이런 것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면 저득점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개막 9회 6연패를 하면서 최하위죠. 반등도 전혀 안 되고 트레이드 할 생각도 없고 물론 마이크 포터 주니어하고 벤 사라프 이런 선수도 수습을 했지만 뭐 효과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점 자체가 127.8이에요. 리그 최악의 수비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캠 토마스, 니클레스가 많이 해주는 부분도 가끔 있지만 그것도 그거 가지고 역부족이고 하이스미스도 지금 무릎 부상을 못 나오고 있고 데니 울프라는 선수조차도 지금 경기를 못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미네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시는 게 그게 다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못 나와서 11월 중순까지는 복귀가 어렵지만은 브루클린은 그렇게 어려운 상대는 아니고 고베어하고 제이든 맥다니엘스의 수비력으로 가져간다면 오클 가듯이 마인도 나오고 언더 나오고 그리고 8.5 이상은 안 준 건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10 이상을 주기에는 보통은 지금 브루클린 팀들이 10이나 11이나 이렇게 봤죠. 근데 미네가 지난번에 11.5를 아예 못하는 부분이 있었잖아, 그지? 맞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또 다시 우리가 휴스턴 15점 했을 때, 그때 브루클린인 건 모르겠는데, 프랭 관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날에. 그 다음 인디는 지금 뭐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미러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뭐 그때 쿤보 없이도 경기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일단 인디애나가 빠지는 게 많죠. 할리버튼, 오피토핀, 메서린, 뭐 네마드, 맥코넬, 캄존스, 조니 퍼피 이런 애들 지금 다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밀만 그냥 땡 치고 가야겠다. 그리고 방장 미러키 붙었던 팀이 토론토라든지 반대 본 건 알겠는데요. 결국 미러키가 그날 이겼지 않습니까? 예,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인디애나 자체가 뭐 골스한테 풀해나고 뭐 역배를 떴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세크 전에도 그때도 선수가 온전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고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 이런 것들 본다 멤버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경기 때 마냥 풀에는 주고 마인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날에 또 잭라벤한테 31점을 준 날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뭐 쿠모가 나와도 안 나와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5.5니까 그냥 조금만 해버리면 헨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는 그리고 또 이게 또 마일스 터너 있으니까 방향 인디애나 또 자기를 버렸으니까 또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패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미러키도 제가 그때 토론토 본 이유가 마냥 앞서지 못했죠. 사건도 돼가지고 이제 야금야금 따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선수가 지금 인디애나 다 빠져 있고 그 멤피스는 그렇죠. 멤피스는 그래 되면은 좀 답답한 모습 보여주지만 인디애나는 여러분이 경기를 보셨다면은 물론 아직 1승밖에 안 한 팀이긴 하지만은 미러키를 간단하게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디는 기본적으로 다득점에 대해서는 약팀이든 강팀이든 중간팀이든 또이또이 팀이든 언더볼 수는 없는 팀이죠. 그죠? 약팀한테도 많이 주고 기본적으로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 아니야. 그치? 그래서 미러키는 당연히 언더를 잘 안 보는 팀 중에 한 팀이고 패스라든지 언더 보이면 다른 언더를 찍지 이 경기를 언더 찍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느바 기준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230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그거는 뭐 이제 뭐 콜도 있고요. 그다음 젊은 선수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 분위기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늑다리보다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면 오버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죠? 젊은 나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요런 것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알겠죠? 그다음 보스턴하고 유타. 방금 보스턴 최근에 간 적이 없는데 작년하고 클리블 같은 경우는 많이 갔지만은 근데 이거는 유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선수가 빠졌죠. 누구야? 물론 대단한 선수는 아니지만은 지금 워커 캐슬러가 활액낭염인가?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고 쳐봤어. 활액낭염이라고 아십니까? 내가 한 번씩 우리가 그런 거 알지, 함들아. 느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닌데 알아야 되는 맞죠? 5만 질병이 다 있잖아요. 염증 있고 이게 약간 부종 같은 거래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뭐 근육하고 뼈 피부 사이에 마찰을 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경기에 뛰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래요. 우리가 보면 GTD 많은 이유도 이제 눌리면 나오잖아요, 그지? 아무튼 그런 상태고 4번, 5번이 없는 부분들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같은 경우도 형들 요즘 안 좋아도 반대 프레임 본다고 마냥 일반승 보고 마냥 개꾸리 이렇게 본다고는 안 했죠. 왜? 끈끈하기 때문에 테이텀이 빠져있는 거 그걸 떠나서요. 그리고 샬럿한테도 대피했던 거 기억나실 거고 그 다음에 미카는 필두로 이제 팀을 바꿨잖아요. 바꾼 지가 한 2, 3년 됐는데 추가 영입이 없고 그렇다고 조직력이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전 세터 워커 캐슬러가 빠져있는 부분들은 유서프 너키치 혼자서 해야 되거든. 근데 유서프 너키치는 기대 이하가 된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보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다만 근데 언어바는 언더를 볼 수는 없죠. 왜? 유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풀앤 오바로 보물선이 기억나나? 작년에 풀앤 오바로 잘 뽑아 먹었던 거.
그리고 얘는 슛 빈도가 많잖아. 선수 없는 거에 비해서는 오버를 못하거나 빈도만 많이 던지고 못 넣는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유타가. 그지? 언더 잘 안 가잖아. 작년에 그 보물선에 우리 유타 프렌에서 방역 유타 12번 정도 먹습니까? 이 얘기 나왔던 팀이잖아. 근데 후반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전반부에 플레이오프 가서 그런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프렌을 본 건 아니죠. 마지막 이제 끝물에 이제 경기들이 결론이 어느 정도 나고 2달 전에 그때 이제 프렌하고 오버 해가지고 프렌 오버 다 쓴 적도 있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전반에거나 아니면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기대를 해서 써먹은 적은 없는 팀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보마 옵을 보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뉴욕 닉스하고 워싱턴. 뉴욕 닉스하고 워싱턴은 지금 11점 오늘 큰 거 많은데 그렇게 받을만 하죠. 왜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는 기본적으로 7.5, 8.5가 기본이야. 기본. 어느 누구랑 붙어도. 그리고 그냥 미들턴 온 게 다잖아. 그지? 뭐 해봐야 뭐 미들턴 하드캐리 해가지고 이긴 경기 뭐 한두 경기 정도는 되겠지. 그지? 맞죠? 근데 저는 닉스 경기랑 워싱턴 경기 당연히 언더 볼 수가 없지. 그리고 부상도 없고 지금 100% 전력이고 닉스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부상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있었던 팀인데 올해는 일단 밸런스 있게 좋게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큰 코멘트 칠 필요 없고 마이너를 갈 것이냐 오버를 갈 것이냐 요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경기죠. 그다음 휴스턴 댈러스도 마찬가지. 댈러스는 이제 그 뭐야 쿠퍼 블랙의 활약과 그런 보는 맛은 있지만은 디펜시브 레이팅이 너무 좋지 못하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올해 당연히 센군이 발전한 모습이 오클 전부터 개막전부터 보여주던 모습이죠. 좀 더 포텐이 터져버리면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센터 계보들 그 안에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센군이라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작년에 휴스턴 했던 그 부분이 그대로 발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휴마오 오늘 이런 경기들 많아. 닉마오, 보마오, 휴마오 뭐 이런 경기들 왜 반대를 보기에는 마냥 그냥 기준이 크다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팀 자체가 내용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약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팀들은 수비에 대한 이야기들, 디펜시브 레이팅에 대한 이야기들, 림 프로텍팅 능력에 대해서 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큰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믿을 만한 건 밀마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프렌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다음 멤피스하고 디트. 멤피스는 아실 거고 그냥 자모렌트하고 그 슈가하고 포인트 가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력을 하고 있는 게 멤피스고 이디라도 복귀를 좀 해야 되고 칼드웨 포프하고 지금 스펜서야. 지금 모란트도 지금 또 못 나오는 입장이잖아. 아예 빠졌거든요. 물론 선수 가지고 저는 베팅하는 부분 아니지만 이거는 거의 뭐 핵심 오브 더 핵심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디트도 이 배당을 받고 신뢰가 많이 가는 팀은 아니죠. 근데 지금 계속 해내고는 있으니까 시즌 초반에 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커닝햄 위주의 팀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또 잘 먹힐 때도 많아. 덩컨 로빈슨 같은 경우도 오프 시즌 요번에 영입을 했는데 팀에 잘 녹아드는 모습이 있거든. 그래서 멤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없는 거에 비해서 꾸역꾸역 참 잘 버티는 부분이긴 하지만 요 경기는 딱 자모란트가 딱 필요한 아무래도 만약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 만약 자모란트 있었으면은 에이스끼리 대결을 해서 경기가 이길 경기고 지고 뭐 이런 경기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트를 볼 수밖에 없네요. 디트, 올랜도, 샬럿 이런 팀들은 정배나 아니 배당이 좋은 정배도 물론 해주는 소위 말해서 근본이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멤피스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덴버하고 세크 오늘 기준점들이 다 커도 어쩔 수가 없다. 반대 프렌이 달달한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덴버는 그 고든하고 그 요키치하고 다 그런 부분이 좀 부상자도 없어요. 근데 세크가 우리가 알고 있던 뭐 10년 전이나 그때면 모르겠지만 지금 잘 이기고 그다음 이기는 것까지도 하고 있잖아. 그럼 12.5라는 거는 도대체 뭘 보고 준 건데 몽크 빠지고 뭐 클리포드 빠지고 키컨 머리 빠지고 얘네들은 원래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 얘들아. 그리고 주전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좋고요. 약간 세나 세크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12.5를 마냥 고든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크의 4번, 5번이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마인을 가기에는 어렵죠. 오히려 프렌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마이너를 봤는데 이거는 세크를 거의 뭐 C 바이 팀으로 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빠져있는 선수들은 이미 빠졌던 선수이기 때문에 프레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뭐 4번 5번이 압도를 하고 고든이 나오고 또 요키치가 나온다고 하지만 마인을 찍을 팀은 아니죠. 마인이 오늘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있고 이거를 마인 찍을 거는 아니라는 소리죠.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점수대에 대한 부분들은 도출이 될 거기 때문에 요새 230이 기본이잖아. 236이면 좀 조금 더 넣고 말고니까 언더 볼 수는 없어요. 그다음 포트라고 웨이커스. 방장님 포트 시즌 반짝이죠. 반짝이겠점들아. 샤프하고 카마라하고 뭐 그게 계속 다 되겠냐? 아부디아하고 맞죠? 포트리 은근히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에이스가 없다 보니까 끝낼 수 있는 선수는 많이 없는 편이지. 그리고 일단 포트리 없는 거에 비해서는 뭐고 패턴이 되게 많아요. 경기를 잘 보시면 포트 경기에 관심이 없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즌 잘 풀어가는데 그게 선수가 다른 팀보다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독이 잘 차서 그때 임시 방편으로 좀 잘한다곤 하더라도 자, 이 경기는 포트를 봐야 돼요. 이 경기는 레이커스기 때문에 포트를 봐야 되고 핸디는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울 삼성 핸디 안 가는 거랑 느낌이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언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레이커스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뭐 르브론이고 돈치치고 이런 거 떠나서 뭐 그 뭐야 걔 그 주전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노. 그 뭐 저기 뭐야 빈센트 이런 거 떠나서 빈센트 빠져 있기도 하고요. 리브스하고 딜런 커넥터 이런 애들이 활약 아니면 리브스가 뭘 다 해줘야 돼. 오늘 돈치치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마냥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포트를 기세도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설명을 하자면 솔직히 뭐 많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야. 그냥 아까 말했던 뭐 그런 부분 좋고 그다음에 수비력도 굉장히 좀 있는 모습이고 일단 이 레이커스 같은 게 3점이 그렇게 물론 커넥트도 있고 리브스도 있어서 조금 좋아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뭐 3점적인 부분을 우리가 내세워서 얘기하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오버팀도 아니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거하고 아니면 저득점 오히려 많이 보는 팀이고 포트도 어쨌든 선수 때문에 중간중간에 90점 100점이 작년에 많이 나왔었거든. 느바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오바가 좋아 보이는 경기는 일단 아닐 거고 오히려 저득점이거나 포트 승정도 빼먹을 수 있는 경기는 된다고 생각해요. 웨이커스 지금 새로운 게 뭐 더 나올 부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나오고 안 나오고 뭐 돈치치 나오면은 근데 돈치치도 지금 댈러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 혼자 잘하는 거 말고요. 팀을 좀 끌어갈 수 있는 어쨌든 르브론은 이제 떠날 거잖아. 그치? 그 부분을까지 해줘야 돼요. 요구사항이 많은 것 같아도 요구사항이 많은 게 아니고 자기가 아이콘이 되려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르브론은 나이를 먹어도 패스도 하고 동료도 되고 그렇잖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데스타인 부분이고 아직도 22년 동안에 느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돈치치가 많이 부족하죠. 아직도 물론 살 빼고 감량하고 패싱도 많이 패싱도 많이 주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레이커스 전체 살고 또 잠재력을 더 뽑아낼 수 있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나오는 입장이잖아, 그지? 클퍼하고 마이애미도 올 시즌 기대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클퍼는 이제 노인네들 많고 부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래드 비디 2021년도 시즌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건강한 레너드 그리고 상대 팀보다 주마치가 괜찮은 선수이긴 하지만은 특급까지는 보기 어렵죠. 왜? 그래도 엄청 좋은 센터가 있어 우승을 한다는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애미 같은 경우 이제 어너바밖에 볼 게 없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선수들이 빠져버리고 아데바요하고 요비치를 극장으로 재계약시키긴 했지만은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냥 올해는 그 잘하던 저득점 수비하고 가로 수비 세로 수비하는 그 모습밖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 마이너 물론 클리퍼스도 핸디캡 승률이 특히 7.5 이상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해주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마이애미 상태도 지금 저득점 해가지고 수비적으로 가로 수비 세로 수비 뭐 2년 원래 200점 201점 많이 봤던 게 마이애미잖아. 그 모습밖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방법이 저는 공유적으로 하면 그냥 된통 당 일단 지기는 집니다. 핸디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이 뭐 저지시켜 가지고 테러를 딱 맞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가 지금 마이애미하고 클퍼 경기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애틀하고 미는 갈만합니다. 저번에 언더 봤었죠, 그죠? 신시내티 승하고 그지? 시애틀을 좋게 평가할 수 없어. 시애틀 이렇게 받을 거 아니죠. 5위하고 잘했어 그 정규 시즌 때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시애틀 승하고 헨승하고 오버하고 우리 자주 베팅하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그게 안 보이고 미네가 이제 오히려 뭐 저득점 나오고 그 모습 지난 나왔었잖아, 그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득점에다가 프렌 가고 프렌이 2배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시애틀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선두해가지고 밴쿠버 화이트캡스같이 그렇게 가던 팀인데 2년 전까지는 지금은 그리고 또 단판이기도 하고요. 미네도 경기력이 플레이오프 올라올 팀이 아니에요. 원래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라든지 오스틴 FC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프렌이나 언더가 어차피 갈 건데 언더 2배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맨날 느바하고 저번에 미축 그거 다 됐잖아, 그지? 물론 다 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건드려 볼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표는 주간하고 느바하고 한꺼번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11월 둘째 주는 부산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총알 준비하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LG 이제 가시밭깃을 예상했는데 프렌을 볼 수도 있고 저득점을 볼 수도 있고 LG를 좀 적게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어제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지? 올킬을 해야지, 그지? 저런 배당들은 왜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끝.